10년을 의무임대를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엔 구멍이 있어요. 10년을 의무임대 하지 않아도 내가 세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헬로, 부동산 전문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흥부님한테 신속통합기획에 관한 투자 이야기를 좀 잘 들어봤는데, 그러면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를 들어서서 양도세 중과 배제도 있고 종부세율도 낮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주택수를 늘리는 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아마 이 얘기는 제가 유튜브 촬영을 다니면서 아마 처음 드리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맞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주택을 팔래야 팔 수가 없었죠. 너무 세금이 세니까. 그리고 종부세율 같은 경우도 가혹하리만치 많이 부과를 했었죠. 근데 지금 사실 양도세 중과 배제는 유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담으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워진 건 사실이고, 종부세율도 계속 낮아지고 있죠.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정책이라는 건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주택수를 늘리는 데에 좀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택임대사업자라는 제도거든요. 사실 주택임대사업자라는 제도의 혜택이 너무 좋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대부분의 혜택을 없애버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튜버들이나 전문가들이 주택임대사업자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해봐야 의무랑 부담만 많고 실제 받는 혜택이 많지 않다, 이렇게들 많이 영상을 다루시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그분들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파트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뭐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걸 검토하겠다고 작년 12월에 발표를 했는데 2월 개정안이 나오네 마네 그러다가 어쨌든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같이 빌라 투자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빌라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지역에 생빌라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재개발 구역 내 빌라, 아니면은 이제 신속통합기획 선정되는 거를 염두에 둔 빌라 투자, 요런 컨셉의 빌라 투자한테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혜택이 너무 많거든요.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가 거주주택을 비과세를 받아요.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걸 제외하고 나는 집이 한 채여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내가 지금 다주택, 주택이 많으면 집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종부세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바로 주택임대사업자예요.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은 뭐냐? 내가 집이 100채가 있건 1000채가 있건 내가 거주하고 있는 한 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모든 빌라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다 합산을 배제시켜버려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재개발에 빌라를 투자하고 신통에 투자하는 사람한테만 유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혜택이 없어졌다. 왜? 이거 굉장히 좀 니치 마켓이니까.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취득세 할인도 있고, 물론 이제 이건 신축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 같은 재개발을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없어요. 그 다음에 종소세, 종합소득세 할인도 있고 의료보험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혜택이 많으면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도 있겠죠.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 김현미 장관 때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엄청나게 밀어줬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의무 임대 기간이 4년이랑 8년짜리 두 개가 있었어요. 물론 세제 혜택이랑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요거는 이제 의무 임대 기간인 거고, 실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4년짜리는 5년을 임대를 줬어야 됐고 8년짜리는 8년 또는 10년이면 더 많은 혜택을 주었거든요. 근데 이게 싹 없어지고 지금은 딱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허걱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선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이걸 10년 임대를 줘야 돼요. 그게 되게 큰 부담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세보증금을 연 5%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주위에 전세가가 막 오른다 하더라도 주임사로 딱 등록되면 나는 5% 이상을 올릴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줘야 되고, 네 번째는 부기등기라 그래서 등기부등본에다가 이 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이다라고 부기등기를 해야 되는 의무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여러 개의 의무 중에 제일 부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무임대기간 10년이에요. 전세를 내가 5%밖에 못 올린다는 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가 부족했을 때는 전세가가 막 급등하기도 하죠. 근데 그 낙후된 지역의 빌라의 전세 가격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물론 시세만큼 받지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막 되게 나한테 부담을 주고 하는 상황은 아닌데 10년을 의무임대를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엔 구멍이 있어요. 10년을 의무임대 하지 않아도 내가 세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재개발이랑 연결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빌라일 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근데 얘가 10년을 가야 되는데 6년 뒤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멸실이 돼요. 멸실이 되면 임대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임대사업이 끊겨요. 그럼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진 다음에 나머지 4년을 주임사 등록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빌라가 멸실이 돼버리면 주택임대사업자가 끝나는 거예요. 자동 말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10년을 임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인가 나기 전 사업장에다가 빌라를 사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요. 그럼 얘가 사업시행인가 받고 감정평가 받고 조합원무장 신청하고 관리처분한 다음에 멸실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주임사 등록을 했어. 근데 한 3년, 4년 만에 멸실이 돼버렸어. 그럼 의무임대 기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게 입주권으로 바뀌면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잖아요. 입주권 자체를 매도할 때는 중과를 받지 않지만 내가 주택을 팔기 위해선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내가 거주주택 비과세를 꼭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얘가 멸실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팔아서 비과세를 챙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10년 의무임대를 지킬 필요가 없는 게 뭐다? 바로 재개발 지역의 빌라라는 얘기. 재개발 빌라를 막 사 모아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묶어버리면 그렇죠. 내 거주주택은 따로 빼놓고 재개발 빌라를 막 사모아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묶어버리면 그러면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거주주택 비과세는 그대로 갖고 가는 거고 그 빌라들에 대한 종부세 하나도 안 내는 거고 그 빌라 중에 하나가 멸실되기 전에 난 이 집 팔아갖고 비과세 다 챙겨 먹고 입주권 상태에서 기본세율로 매도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그게 나중에 아파트가 되면은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아도 돼요. 저는 1주택자가 계속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면서 점프하고 갈아타면서 자산을 올리기에는 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거 진짜 타이밍 잘 맞아야 되잖아요. 중간에 했다가 삐끗하면은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산을 키우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다주택 포지션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주택임대사업자는 특히 재개발 투자자라면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주택임대사업자가 물건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네. 내가 등록만 돼 있으면 비거주 물건을 따로 묶어서 제가 그걸 신청을 하는 건가요? 등록을 그냥 시켜버리면 돼요. 아, 맨 그 처음에 등록을. 사업자 등록을 하나 내고 구청에 가면은 임대주택 등록된 그런 명세서가 아니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 번 주임사를 내면 빌라 살 때마다 거기다 그냥 추가만 하면 돼요. 추가. 그 내가 그냥 소재지. 내가 살고 있는 곳. 성동구에 빌라 샀다고 해서 성동구로 갈 게 아니고 성남에 사서 성남에 갈 필요 없이 내가 사는 곳에 가서 그냥 추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10년 동안 못 파는 거예요? 10년을 꼭 임대를 해야 되냐요?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멸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를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10년을 의무 임대를 지키지 않을 경우 매수인이 내 주택임대 사업 관련된 모든 거를 포괄 승계한다는 전제하에 팔 수는 있어요. 그 대신 그렇게 10년을 지키지 않고 포괄 양수도를 통해서 매도를 해버리면 그 중간에 거주주택을 팔아서 비과세를 받았다. 그거 다 토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때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받은 거 다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내가 10년을 임대를 하겠다라는 마음가짐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는 내지 않는 게 좋아요. 다만 재개발에서만큼은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신속통합기에 7, 8년 안에 사업을 완성하겠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7, 8년 안에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도요. 그쵸. 저도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서울시 네. 발표는 그러니까. 그럼 서울시 발표대로 생각을 하면 8년 뒤에 아파트 입주면 3년 공사기간 잡으면 5년쯤에 착공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멸실은 그러면 한 1년 전이란 말이죠. 그럼 내가 지금 빌라를 사서 주임사 등록을 했어. 그러면은 한 4, 5년 뒤에 멸실 된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약간 득과실이 있네요, 확실히. 득과실이 있죠. 네. 여러분들께서 꼭 그 포인트를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왼쪽이 조금 저려서 부항 맞은 겁니다. 변호사님께 얻어맞은 건 아니고요. 한의원 가서 부항 뜬 거니까 여러분들 혹시 보시고 저 잘 사는 거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지 않나 그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 바쁘신데 저희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건승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도 변호사님 항상 영상 잘 보고 있고 승승장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번창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해요. 오늘 영상은 홍부님이 다주택자의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주택임대사업자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